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목요일 5시 30분이면요. 여러분이 장외 주식에 대한 투자 꿀팁 얻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장외 주식 상식투자 진행의 이화전이고요. 자, 그리고 제 옆에는 한국장외주식연구소의 소영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한 주 동안 또 센세이션 했거든요. 잘 지내셨을까요?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그렇습니다. 문의 전화도 많으셨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크래프톤이 한 주를 장식했습니다. 네. 그러나 장외 주식은 오늘도 진행됩니다. 젊을수록 장외 주식, 돈이 적을수록 장외 주식, 장외 주식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젊을수록 장외 주식, 돈이 없을수록 장외 주식이라면 절 얘기하시는 거네요. 제가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배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 이슈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굉장히 굵직했던 IPO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중복 청약에 막차를 탔던 크래프톤은 이상하게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었던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크래프톤이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청약 경쟁률이 7.8대 1, 증거금이 5조 원대, 정확히 5조 358억 원인데요. 우리가 카카오뱅크가 중복 청약이 안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58조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누구나 크래프톤은 흥행에 성공할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크래프톤이 이렇게 참패를 하면서 여타 다른 종목까지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한 주였습니다.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가 역시 급락했죠. 장외 가격이. 예, 그렇죠. 같이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는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오. 투자 심리 같이 묶어져 있다 보니까 네. 대형주 아니었습니까? 내일 근데 카카오뱅크가 상장했는데 상당히 악재를 만난 그런 날입니다. 크래프톤 자체가 너무나 기대가 컸고 네. 사람들에게 누구나 흥행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래프톤 자체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면서 그 여타에 있는 카카오뱅크 내일 오전에 아침에 상장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토스. 그리고 토스. 예, 좋습니다. 토스가 역시 MZ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원클릭입니다. 원랩입니다. 원랩. 모든 것을 쉽게 말해 은행 간의 거래도 원랩, 신용카드도 원랩, 증권 계좌까지 이 세 가지를 묶으면서 사용자 수가 카카오뱅크를 추월을 했습니다. 카뱅을 추월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10대, 20대들에게 가장 간편한 결제로서 가장 간편한 것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네. 토스입니다. 이 토스의 성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K뱅크가 출범 4년 만에 드디어 첫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오. 우리가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다음 달부터 K뱅크도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합니다. 장외시장에서. 그러나 K뱅크는 카카오뱅크만큼 성장성의 무게를 두기보다는 카카오뱅크와 연동된 가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돼 있는 카카오뱅크가 K뱅크 가격 이정표가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세 변동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훑어볼게요. 소장님, 예. 자, 오늘은 보겠습니다. 예. 현대, ENG 변동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LG, CN의 대형주들이죠. 대형주들은 변동 없이 그 자리를 지켰는데 가장 큰 변동은 바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 네. 8만 원 가까이 밀렸습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매도가 52만 원, 매수가 45만 원, 현재가가 48만 5천입니다. 근데 오늘 47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예.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모주가 49만 8천 원입니다. 그럼 공모주를 산 사람들은 장외 가격보다 2만 8천 원 높게 비싸게 산 거. 비싸게 샀어요. 이건 정말 의외의 현상입니다. 의외의 현상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모주보다 장외 주식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은 네.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크래프톤이 고가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모주 흥행글은 그 당일날 마지막 날도 48만 원까지 거래가 됐기 때문에 누가 공모주에 참여하겠습니까? 시장에서 당장에 18,000원, 2만 원 낮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상태인데 확실하게 크래프톤이 참패하는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 고가에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모가도 너무 높았고 이런 잘못은 개인적으로 주관사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관사는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관사는 수수료리 아니라 개인들을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사에서 좀 더 냉정하게 비교 기업을 분석하고 적정 주가의 공모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공모가를 너무 높게 산정하면서 개인들의 피해를 보는 사례 바로 그게 크래프톤입니다. 그래서 주관사들은 앞으로
공모가 산정 기준에서 정확히 시장 가격이라든가 현재 비교 대상 기업이 정확히 하면서 공모가 기준점을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네. 눈이 또 변동 없이 79,500원 두나무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올랐네요. 그렇죠. 가상 자산이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예. 두나무는 가상 자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30만 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네. 바디 브랜드 변동 없이 18,000원 찍겠고요. 큐라티스도 변동 없이 그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큐라티스 보시면 18,000원에 그 자리를 지켰고요. 에이프로젠도 변동 없이 그 자리를 지켰고 네. 그 뒤를 가서 야놀자, 우리 야놀자가 2조 가까이 투자를 받았네요. 야놀자도 변동 없는 하루였습니다. 이 뜻은 크랩톤이 급격하게 투자수를 유치하면서 매도와 매수가 실종되는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와 매수가 실종된 한 주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팅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카벤과 크래프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는데 소장님 제가 보니까 진짜 그 기업의 흥행, 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 가치를 꿰뚫어보는 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유치를 편입할 때는 네. 브랜드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볼 필요가 있다. 네. 바로 그것이 장애 주식이고 여러분들이 장애 주식을 선택할 때는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겸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주간에 이 크래프톤의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뭐 카카오뱅크도 같이 밀렸고요. 급락했고 그 여타 IPO 관련 종목들도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어려붙는 한 주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한 주간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어요. 조금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고민되는 그런 고민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계속해 보시죠.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장외 주식 관련해서 더 깊은 이해 필요하시다면요. 저희 쪽으로 질문 남겨주세요. 자,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있거든요. 그쪽에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하나씩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죠. 장외 주식 가격이 공모주 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수 있나요? 이거 아까 전에 말한 크래프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장외 가격이 공모가보다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있죠. 궁금해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가격이 공모가 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말씀드렸죠. 예. 그것은 현재적 가치가 공모가가 더 높게 산다고 해서 선택이 낮다고 판단할 때는 야, 공모가도 넘지 못할 거야 예. 라는 심리가 팽배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구주라는 것은 공모주가 아니라 네. 구주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급격히 투자 심리 유치에 매각을 합니다. 네, 이미 들고 있었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95% 가까이가 장애에서 편입한 사람들입니다. 손해보고 팔 수도 있겠고 때로는 2년 전에 산 사람들은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예. 그래서 이익 실현 차원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공모가를 넘지 못한다라고 보는 투자 심리가 많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공모가보다 장외 가격이 더 낮게 형성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장외 가격이 더 높은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죠. 네. 아, 이게 상장됐을 때 따상을 갈 것이다. 했을 때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서 가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 거의 95% 가까이는 보통 장외 가격이 더 높은 이유입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파트 청약에 갈 때 네. 프리미엄 붙는 것처럼 네. 아, 이거 있잖아. 나중에 분양했을 때 가격이 올라갈 거야. 아, 이거 상장했을 때 따상 갈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10,000원짜리 주식이 보통 2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0% 이상 상승된 그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시장이 거의 95%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크래프톤이 의외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는 조금 더 높게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낮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저희 함께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질문도 함께 열어볼게요. 자, 공모주 청약 시 추납, 추가 납입 뭐 이런 줄임말일까요? 이게 그렇죠. 무슨 우리가 뜻일까요? 추노가 있죠. 추노 드라마 추노. 가슴이 그렇죠.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추납은 추가 납부를 의미합니다. 추가 납부란 우리가 공모주를 사기 위해서 얼마 전에 크래프톤이 만약에 공모가 미달됐을 때는 10주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언제 50% 가격만 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나머지 50% 가격을 내라는 뜻입니다. 추납. 추가 납부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추가 납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동으로 포기하기 되기 때문에
10주 신청하면 5주 그대로 받는 거죠. 왜? 우리가 최초에 50%는 증거금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나머지 10주, 5주를 더 받고 싶은 사람은 추가 납부에 참여해서 5주 값을 더 내면 10주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추납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추가 납부를 하지 않아서 못 받게 된 5주,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죠. 네. 그 5주는 다른 사람에게 가나요? 그러겠죠. 예,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 가겠죠. 알겠습니다. 추납, 추노 아니라는 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노래를만 잘했으면 여기서 불렀는데 아쉽네요. 이어서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요즘요, 이거 계속해서 보여요, 소장님. 예. 의무 보유 확약.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의무 보육 확약은 팔지 않는다. 약속한 이렇게, 거구나. 약속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무 보육 확약은 통상적으로 15일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입니다. 우리가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6개월 또는 5개월, 4개월 락을 설정하면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미래적 성장 가치가 풍부하다면 기관들이 스스로 의무 보유 확약을 걸어서 공모주분을 많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미래적 가치보다 현재적 가치가 높고 장래에서 팔기보다는 지금 당장 판다고 생각한다면 의무 보유 확약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국내 기관에게는 의무 보유 확약이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네, 있더라고요. 해외 기관은 없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 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높게 건 기업들은 따상 갈 확률이 높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크래프톤은 의무 보유 확약 자체가 전체 차점 22% 분담됐습니다. 그러면 첫날 78% 가까이가 또다자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이번에 공모 흥행 실패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 주식을 살 때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반드시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몇 프로인가? 몇 프로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가격을 잠시나마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죠.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비교적 안정적이게 그렇죠. 주가가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를 알려주시면 열심히 받아듣겠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 이렇게 궁금했던 장외주식 노하우들 살펴봤고요.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여러분 유튜브 채팅방에 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잠시 정리하고요. 이젠 좀 더 스페셜한 강의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예측된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놀라운 결과였을까요? 크래프톤의 흥행 실패, 참패다라는 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배그가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사실 저는 배그라는 게임을 안 해봤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배그라는 게임 해보셨을까요? 해봤습니다. 우와. 그러죠. 당연히 해보도 게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좀 해보셨군요. 예, 그렇죠. 우리가 네. 잘들 모입니다. 모이면 바로 번팅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오, 예, 그러시군요. 그렇죠. 치킨도 많이 드셨나요, 예, 그러면? 그러면 같이 잘하셨군요. 협력할 수 있는 게임, 친구와 예.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게임,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게임, 배그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크래프톤의 거의 자랑이죠. 네, 자랑이죠. 하지만 이게 또 약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흥행 실패에 대한 이슈들 좀 복습해 보면서 예. 저희가 신규 공모주에 대한 관점들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크래프톤의 청약 실패 원인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실은 크래프톤은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네. 우리 알다시피 우리가 매출액 자체가 1조 7천억까지 갑니다. 1조 한 전년도 1조 한 6천억 넘어갔죠. 순이익 자체가 7,700억이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정말로 좋은 순이익과 네. 정말로 좋은 이 정도의 메가 히트 게임은 대한민국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적 IP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크래프톤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에피셋 게임에서는 예. 그만큼 크래프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또 단점도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단일 게임 리스크는 수천 번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게임 리스크를 극복을 못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게임 회사들이 이렇습니다. NC스포츠가 연초에 21조까지 시총을 달려갔습니다. 예. 요즘 주춤거리면서 18조, 17조 후반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을 때 올라갔다. 뭐 중국의 규제 리스크도 상당히 존재하면서 게임 주식들이 같이 동반 하락하는 상태에서 크래프톤이 고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공모주 청약까지 실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뜻은 얼마만큼 주식이라는 것이 상장되는 시점, 탄생되는 시점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네. 이 가장 큰 원인의 실패 원인은 예. 보면 청약증금이 최소 지금 249만 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의 한 달 월급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카카오뱅크는 2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누구나 20만 원, 앞서 있는 대여주들은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높게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높게 올라갔죠. 네. 최소증금. 기본적으로 실은 이 크래프톤이 상장 전에 상당히 유보금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무상장을 치고 무상장을 미리 장에서 하고 갔다면 훨씬 낮은 가격에 갈 수 있었는데 아마 상장 후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입니다. 호재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높은 이 기본적으로 증거금 아니겠습니까? 청약증금이 이렇게 249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액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크래프톤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최소 249만 원이 있어야, 있어야 된다는 된다는 소리죠. 거죠. 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 군데 중복 청약 마지막 중고 아니었습니까? 세 군데를 다면 74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계산이 또 빠르시네요. 그렇죠. 예. 이건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이게 소액 투자자는 하기가 어려운 어려워요. 주식이었다는 거죠. 하고 네. 싶어도 할 수 없는 진입장이 너무 높았다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대로 중요하게 했죠. 기간의 의무 보유 하락 비율이 22.0으로 요 근래 들어간 대여주에서 가장 많은 그렇네요. 그러면 미래의 성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청약 마지막 날 중국의 리스크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아편. 그렇죠. 정신적 앞편이다. 근데 네. 그 업체를 정확히 텐센트 게임 두 개를 지적을 했습니다. 텐센트가 직격탄을 만들고 이 텐센트는 어떤 곳이죠?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전 세계 판권을 그쵸. 갖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무 보유하기가 높게 갈 수가 없겠죠. 기관들도 기본적으로 또 두 번째로 개인들이 그런 기사를 본 상태에서 공모주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 리스크하지 않습니까? 그쵸. 몇십만 원을 벌기 위해서 네. 큰 리스크는 안을 수가 없고 이런 상태에서 참패 원인을 크게 제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장외가격과 공모가격이 역전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공모가가 49만 8천 원짜리가 장외가가 47만 원이면 네. 누가 공모주를 시작하겠습니까? 크래프톤이 그만큼 높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전 현상은 제 23년간 장외 주식을 하면서 찾아보기 정말 어려운 사례였다. 그만큼 공모 가격 자체가 고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중국의 앞서 말한 대로 중국의 게임의 정신적 아편이다 발언. 앞서 말한 대로 이 회사가 바로 텐센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생되는 시점에 아픔을 안고 탄생하다 보니까 개인들도 참석하지 못하고 어떤 또 기관들의 흥행이 또 결정적으로 수요 측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네 자릿수였습니다. 맞아요. 뭐 1000대 1, 1700대 1 이런데 기간이 300대 1도 안 됐습니다. 270대 1도 안 될 정도로 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결정적으로 소액 기관들은 이랬습니다. 차라리 이 주식을 받지 않겠어. 하단. 공모가 제일 하단에 22% 가까이 넘는 기관들이 하단을 벗어나서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은 이 공모주 자체를 받지 않겠다. 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요 측의 흥행 참패도 현재 우리 일반 청약의 흥행 참패로 이어지는 한몫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혼재했네요. 소장님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상장이 될 텐데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만나보게 될 거잖아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럴 때 되면은 기본적으로 첫날 낮은 의무 보유 하격 때문에 물건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나올 수 있다. 상장 첫날 동시효과에 예. 매도를 해라. 저는 동시효과가 가장 높은 가격이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효과에 매도를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여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 게임 규제입니다. 예. 이게 뭐 단기적 악재가 아니라 장기적 악재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개인들이 상장 첫날부터 심각하게 네. 공모주에 편입한 서랍이든가 크래프톤의 구주를 들고 있는 사람은 첫날부터 심각하게 장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동시 호가 때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낮은 의무 보유 하락 비율은 그쵸. 그만큼 시장의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많이 나올 수가 예. 있겠죠. 그다음에 구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게 네 자리, 세 자리 수는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한 자리 7점 몇 대 1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감을 같이 느끼면서 네. 이 주식은 상승보다는 하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첫날 동시 호가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로 현재 이 주식을 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네. 중국 게임 규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 걸 보고 편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확인하고 보는 게 더 좋다라는 의미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체크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동시호가 때 노리는 타이밍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략 대응 많이 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크래프톤 함께 상장 이후의 투자 전략 살펴봤고요. 저희 잠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열심히 배웠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오프닝 해주셨을 때 돈이 없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저 같을수록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장애 주식은 정보의 비대칭 시장입니다. 예. 이 정보의 비대칭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보에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빨리 와닿기 때문에 이해력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MZ 세대가 이 장애 주식에 들어와서 단점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에 주력적으로 매수하는 세력이 바로 MZ 세대입니다. 네. 조금만 더 본질적 가치를 공부했다면 이 정도의 고가에는 편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장기적 저축상품 아니겠습니까? 회사 또는 직장에서 본인 일을 하면서도 이 장기적 2년, 3년간 두고 갔을 때 젊은이들에게는 큰 이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젊을수록 장애주식을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적을수록, 돈이 적을수록 하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장애주식은 저축상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에 10주, 5주, 2주, 3주 할 수 있는 게 소수점 투자까지 가능한 게 장애주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장애주식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증식시키는 장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애주식은 단기성 투자로 성공하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봤죠? 크래프톤이란가 카카오뱅크 단기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크래프톤을 2년, 3년 전에 구입한 사람들은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500에서 1000%까지 이익이 난 게 크래프톤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래프톤을 5개월 안에 산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투자가 아니라 바로 장기적 저축 상품으로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보천리라고 합니다. 예. 소 걸음으로 가도 천리를 간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 기다리고 저축처럼 여러분들 매달 조금씩 저축해 간다면 승리의 길이 바로 장애주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지혜가 중요하고 상식적인 투자가 중요한데요. 목요일 5시 30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